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확진자 수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할 것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 교육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당국은 지금까지 16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가운데 대학생이 10명으로 가장 많고요. 초등학생 1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은 2명입니다. 네. 확진자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요. 대구가 1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남이 2명이고요. 서울과 경기, 전북과 경북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자, 뭐 학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들도 지금 확진 판정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4명,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각각 1명씩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제 기준으로 교육당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수치입니다. 예. 조금 전 추가로 확인된 대구 지역 상황을 살펴보면요.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 1명,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등 3명이 또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일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교육계의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학교 현장에 조금 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겠죠. 정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결단의 이유는 아무래도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한 특정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휴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매일 확진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결국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선제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일주일간 개학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메르스 사태 때나 아니면 11년 전에 그 신종플루 사태 때도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사례는 없지 않았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개학을 연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나 또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지역별로 또 학교별로 일부 휴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진 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만큼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교육부는 또 상황에 따라서 개학 연기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전염병 확산에 따라서 개학 일정이나 수업 일정에 이렇게 차질이 생기면 아무래도 학교 현장의 영향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휴업을 하거나 개학 연기를 하더라도 학교는 법정 수업 일수를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180일 이상이고 초, 중, 고등학교는 190일 이상입니다. 네. 다행히 새 학기의 시작이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개학이 일주일 정도 미뤄지더라도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을 좀 줄여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개학 연기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사실 학사 일정을 다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학교장이 수업 일수를 10% 범위 이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네. 자, 이처럼 개학이 늦춰진다든가 학원이 멈추게 되면 뭐니 해도 가장 큰 걱정이 쌓이는 곳은 맞벌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돌발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돌봄 공백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긴급 돌봄을 제공합니다. 네. 맡길 곳이 없으면 일단 긴급 돌봄을 신청을 하고 또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라는 건데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 학생은 졸업한 유치원이 아니라 이제 입학을 할 예정인 학교에 긴급 돌봄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생각을 네. 해서 개학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 꼭 좀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려고 하는 맞벌이 부부들, 그 부부들도 이제 어떻게든 아이를 돌보려면 회사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보완이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시기에는 여건만 된다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1월부터 신설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아픈 가족을 간호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제도가 있어도 실제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는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또 추가 확진자가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추가 확진자만 70명이 더 추가가 됐고요. 총 확진자는 이로써 833명이 됐습니다. 네.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지금 추가 확진자 17시 기준으로 70명이 늘었고요. 총 확진자는 이렇게 해서 833명이 됐습니다. 자, 지금 맞벌이 가정의 얘기를 했지만 뭐 정부가 이제 학원도 좀 휴원을 권장하긴 합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네, 정부가 학원의 휴원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학원도 학교처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제 휴원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건데요. 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운영자가 이제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과 강사를 이렇게 학원에서 격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는 학원에는 이제 휴원을 권고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학원들의 좀 자발적인 휴원 동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몇 주 전부터 예고했던 대로 계속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대학에서의 중국인 유학생 입국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가 또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좀 하고 있는지요? 네, 지금 한국 입국이 예정되어 있는 중국 유학생이 19,000여 명인데요. 이 중에서 10,000여 명이 이번 주 안에 한국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예.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주를 집중 관리 주간으로 정해서 특별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 창구를 설치를 해서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입국 단계에서부터 강화합니다. 또 입국 후에 14일 동안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또 대학의 자체 모니터링으로 유학생들을 관리할 예정이고요. 또 임시 거주 공간을 좀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유학생들이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또 대학 시설의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런 조치들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일단은 예비비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